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요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6만 달러 위에서 놀다가 5만 8천 달러 밑으로 빠지다가 이게 막 정신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6만 달러 주변에 자리를 해주려는 힘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참 다행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반등 모멘텀이 비트코인 대비 좀 더 강력하다라는 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27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으려는 모습, 안 그래도 8월 중순 전후 시점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 반전 모멘텀이 등장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이 상태로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단언하기에는 이제 오늘 밤부터 발표가 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6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지지라인이 55,7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잘 유지가 됐으면 싶고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강하지만, 만약이라도 이 바닥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하게 될 경우에는 55,700달러가 빠질 경우에는 49,0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1,800달러, 여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61,800달러까지 단기간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7만 달러에서 73,700달러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3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로,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조금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빠졌는데 56%대로 후퇴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예를 들면 주간 차트를 통해서 한 50%, 45%대 이 정도로까지만 쭉 빠져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단기간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건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요동치는 어떤 그런 재료를 제공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섰다가 빠졌다가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조금 공식적으로 표면화 시킬 수 있는 게 해리스 후보의 어떤 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에 해리스가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받은 뒤에 비트코인이 3%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랑 겹치면서 블랙 먼데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밑으로 훅 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 시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심리에 트럼프의 승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면 해리스의 승리는 즉각적인 시장 반응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시장 반응 측면이라고 수식어를 단 것은, 사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마주 많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는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라는 평과 함께 가격 하락 압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폴리마켓 상황을 보니까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6%로 당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5%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리스가 이렇게 앞서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반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어느 정도의
반전객이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리스의 선전 자체가 어느 정도 눈에 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나아가서 증시까지 위험자산 시장이 조금 흐물흐물하고 있는 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앞서 짚어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여전하고 경기 침체 우려, 사실은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장됐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위축된 거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어떤 점들도 데이터로 포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남아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잠재적인 추가 청산 우려, 물론 일본 중앙은행이 곧장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우려점이 상존해 있다라는 것은 또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쭉쭉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공개가 됩니다. 당장 오늘 밤 9시 반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15일 밤에는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면서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시장이 지나치게 노동시장 경색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어느 정도 폭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 데이터들이 발표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명하게 그 방향성을 가리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주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때 특히 의미부여가 상당히 강력한 데이터들이 나올 때는 아래로든 위로든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내공이 없다라면 이럴 때 괜히 또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냈다가는 조금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UBS의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이 제이슨 드라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시장 불안 심리는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더 많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준이 필요하다라면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신호를 투자자들이 확인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정도 지났을 때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잘 세팅을 해주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위험자산 시장이 조금 더 반등세를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케빈 스벤슨, 이게 지금 비트코인 30분 차트예요. 30분 차트에서 다이아몬드 패턴, 이 바닥에서 상단 저항 돌파가 조금 전에 발생을 했다. 오늘 높은 변동성 장세에서 거래할 계획인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패턴 자체가 완성이 예쁘게 된 모습이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의 목표는 62,050달러, 이 30분 차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2,000달러 랠리, 이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죠. 지금 61,800달러 위에 안정적으로만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충분히 더 공격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62,050달러에 자리를 해준다? 이건 완전 땡큐 베리머치 아주 많이 감사, 이런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는 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강세장 지지라인을 잃어버렸다. 물론 가격이 횡보할 때는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올라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1,000달러 위에 자리를 해줘야지 강세장 지지를 받는 거고, 가급적이면 64,000달러 위, 다른 표현으로는 2차 박스권 안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상황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간 차트인데 아주 거대한
커벤앤들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가격 반등이 의미 있게 펼쳐질 경우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사실 12만 5천 달러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12만 5천 달러 이런 거는 조금 지나친 욕심이고, 한 연말 정도에 10만 달러 언저리까지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면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12만 5천 달러까지 대주면 너무 좋겠죠. 이더리움 알트 대장의 흐름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 24시간 동안의 흐름인데 상당히 조금 대충 딱 봐도 뭔가 의미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2724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285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50일 단순이동평균 3154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고, 만약에 2850달러에서 저항을 맞는다 라면은 25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과 함께 여기도 빠질 경우에는 23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더리움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상황적인 재료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봉막스, 언제나 조금 이렇게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하는 인물이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강세 다이버전스가 유지될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유지하며 4723.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파와 다이버전스가 다 잘 유지가 되면 목표 가격을 향해서 75%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역시나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700달러, 이 정도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이번 사이클 내년까지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4700달러 돌파라는 게 실제로 이뤄졌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 울프의 경우에는 이게 이더리움 주간 차트거든요. 인버스 차트예요. 뒤집어 놓은 거. 이걸 보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분명하다. 이 4000달러 어깨 라인 돌파가 이루어지면 대규모 랠리,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거니까 꼬라 박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랠리가 되는 거죠. 시작 가능하다. 그래서 4000달러 돌파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 보면 또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 승인된 직후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에서 환매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빠졌는데 얼추 바닥 테스트를 지금 한 것 같아요. 바닥 찍고 반등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쭉쭉쭉쭉 이제 나아가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면서, 사실 연내 10,000달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내 10,000달러는 좀 욕심이죠. 이번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 한 10,000달러 정도, 연내 한 5,000달러 이상 정도만 대준다라면 기분 좋은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당히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괜찮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요즘에 이 프랙탈의 관점에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상당히 이더리움의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예요. 솔라나 600달러, 되게 큰 숫자고, 이번 사이클 전체를 거치면서 솔라나 1000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인데, 당연히 가능했으면 좋겠고, 솔라나가 600달러 시대가 접어든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솔라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솔라나나 이더리움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알트 대장들이기 때문에 잘 움직여줘야지 모두가 바라는 알트 시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대장들인 거죠.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폭등 전망도 있고 폭락 전망도 있고 그래요. 이걸 핀볼드가 기사화를 했는데 산타나라는 분석가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거 거래 활동을 기준으로 솔라나는 $90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크립토 파텔의 경우에는 솔라나는 지금 $80 주변에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고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의 발판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500 올타임 하이 가능성이 있다. 과연 $90를 향할 것인가, $500를 향할 것인가, 이 전문 분석가들도 엇갈리는 시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빠지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더디비의 기회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솔라나 $200, $400, $500, $1000 뭐 이런 건 아마 열혈 또 투자자분들이 많은 종목이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XRP가 잘 가져야죠. 크립토 불, 이 사람은 되게 전폭적인 사람이죠. 월간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1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언제든지 XRP가 폭발하면 $13에서 $4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식재판 7월달에 나왔을 때는 9월에 $30 간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XRP 빠돌이 가운데 한 명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 중요한 건 리플 소송이 별도의 항소심, 상고심 이런 거 없이 지금 단계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측의 항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리플 측 같은 경우에는 항소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사실상 내비쳤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가 합리적인 행위자이고 이 행정부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재정립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항소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항소하면 안 된다. 우리 안 할 거야 라는 게 맥락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리플이 항소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SEC도 그래요. 리플이 요구한 과징금의 12배에 대해서 법원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뉘앙스는 항소 없음인데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 데드라인이 판결 이후 60일이기 때문에 8월 8일 얼추 이제 데드라인이 10월 8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월 초 그 전에는 확실하게 갈래타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서 지금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다? 이건 똥볼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지금 뭐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곤 있지만 트럼프가 엎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갠슬러부터 자르겠다라는 게 지금 공약인데 SEC 내부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런 상징성이 큰 사건과 관련해서 나름 양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판결을 놓고 항소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 기대 포인트를 잡고는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데드라인이 60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주일 지나갔죠. 그래서 한 50일 정도 안에는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비트코인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1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올타임 하인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다라는 거고 수요가 커졌다라는 거죠. 큰 손들의 수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은 반으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런 것과 좀 반대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연준의 지금 부채 상황입니다. 부채 기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비트코인 맥스이들의 주장을 되게 조금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요동치는 것 같아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